제가 오늘 노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실버 대책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보니까 책꽂이 이 책입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이게 2년 전에 샀던 책인데, 책방에서 봤던 책인데, 이게 왜 소설이에요,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이게 베스트셀러.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세계의 베스트셀러. 세계의 베스트셀러.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스웨덴의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소설 이야기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 어느 보호 요양소에 양로원에 할배가 한 명 살았는데 100살 된 할배 알랑이라는 이름이 알랑 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100살 먹은 할배가 내일 아침에 100살 기념 잔치를 열어주는 게 동네에서 다 와서 시장도 오고 복지국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와서 자기가 100세 축하를 했는데 내일 축하 잔치를 열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이 요양원을 탈출을 하는 거예요. 100살 할배가. 이 기쁜 날 내일을 앞두고 오늘 요양원을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뭘 하냐면은 가가지고 좌충우돌 하는 거야. 100살 할배가요. 좌충우돌 하는데 거기 사실 사기꾼도 만나고 노름꾼도 만나고 마약 약취한 놈도 만나고 갱도 만나고 도둑기차도 타고 음식도 훔쳐먹고 100살 된 할배가 음식도 훔쳐먹어보고요. 본의 아니고 살인사건에도 연루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책이 저희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 책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요 100세가 안 돼도 50세만 돼도 자기가 자기의 구덩이에다가 몸을 집어넣고 가두어버립니다. 못 움직이더라고. 나이 들었어. 나는 늙었어. 난 더 이상 못해.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은 사회제도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굴레를 세워서 구속을 시켜버리고 땅속에 파묻어버린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하는 얘기는 뭐냐? 나이 100살이라도 철부지처럼 10대 아까 내 얘기 집 나가는 15살 소년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도전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야말로 지금 100세 시대라.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요 세계의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이 100세 시대가 만능으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100세 120세 다 살아보십시오. 세계의 인류의 재앙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100세 120세까지 안 죽고 그런데 몸만 아프고 있어 보세요. 재앙이죠. 근데 100세 120세 되더라도 중요한 건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상태에서 100세 120세 시대가 좋은 거지.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소변 내면 받아내는데 120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몸이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이 말 안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내용은 그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나는 늙었어도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움직이면 안 돼. 나서면 안 돼. 조용히 집에서 자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나손이라는 저자가 쓴 100세 노인 알란 칼손은 100세 되는 전날에 요양원으로 창문을 넣고 탈출을 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랑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젊었을 때 못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그건 스토리입니다. 얘기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어르신 저는 포항시 시장 당선되면 할 일이 있어요. 실버들이 선배들이 나이 드신 우리 누님 형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음껏 일하는 게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여유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누굽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단
한 명밖에 없는 민간 전문위원장입니다. 저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노인 일자리 만들 겁니다. 노인 일자리. 제가 대한민국에 나하고 당도 다르고 정파도 다른 나를 왜 그 중책에 저를 임명을 했겠습니까? 저희 전문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 정부가, 현 정부가 모성은 박사의, 모성은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저는 확실히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중에 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같이 살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노인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 야, 내가 할 게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저는 노인 전문 직업 훈련기관을 제가 만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전문적으로 직업훈련 시키는 전문 직업훈련, 노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저는 만들 겁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훈련기관에 가서 계시면 쉬엄쉬엄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 적합 직종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기관을 막 돌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년, 6개월이나 1년 수료한 노인들이 취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취업 잘 안 시켜주겠죠. 저는 취업 시켜주는 기업에게 큰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상을 줄 겁니다. 자, 노인 전문 직업 훈련기관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취업시켜주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회사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 방법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 감면해주면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동 가고 안 해도 돼요.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장이라니까요. 정부가 지금요, 모든 장관들이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일자리 못 만들면 장관이 아웃돼야 돼요. 6개월 만에 옷 벗어야 돼요. 1년 만에 옷 벗어야 돼요. 일자리 못 채우면. 그러니까 어쩌면 일자리 만들까 하고 모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돈을 일자리 만드는 데 돈을 쓰려고 해요. 저는 그걸 포항으로 땡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취직시켜주는, 아무나 취직시켜주는 게 아니죠. 노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노인들을 취직시켜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럼 내 땡자로 생짜배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료한 분들을 취업시키면 제가 그런 자금을 따와서 기업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고령자용 실버 주택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실버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요, 리모델링 하면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주면 된다. 그런 비용만 조금만 지원해주면 새롭게 새 집으로 어른들이 편리하게 뭐 화장실이나 문턱도 없애고 말이죠. 어른들이 살기 편리한 햇볕이 잘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고령자용 실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고령자들에게 택시 카드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수당이 20만원씩 가죠. 예,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는데 저는 택시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매번 마음대로 택시 타면 안 되고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24번 쓸 수 있도록 뭐 1년에 7,000원 미만이라든가 금액을 딱 정해놓고 말이에요. 급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차도 버스 타려고 하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택시 딱 이렇게 놨다가 카드 이렇게 놨다가 요새 짠 낼 수 있는 거. 저는 고령자용 노인용 택시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복지센터가 두 곳 있어요. 하나는 뱃머리 있고 또 하나는 저 북구에는 노인복지센터예요. 두 곳 다. 뱃머리는 좀 나아요. 조금 나아요. 북구 저 복지센터는요, 난립니다. 복잡하고 비좁아가지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복잡하고 비좁다. 두 번째는 이 뭐야,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접근성. 가기가 너무 아무리 좀 그림 속의 과일이요. 그림 속의 과일 뭐합니까? 멀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 예? 아니 여기 또 뱃머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멀어서 못 가는 거 멀어서. 그렇다고 간다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버스 노선이 있어서 쉽게 쏙쏙 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 늘리는 일입니다. 저는 북구 노인복지센터를요, 저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포항고등학교 아십니까? 포항고등학교를 저는 매입하려고 해요. 그리고 포항고등학교를 좀 더 먼 곳에 내보내면 됩니다. 미국 돈 많이 준다는데 포항고등학교에서 대신동에서 걸로 왔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직접 산중인데 지금 또 그 도회지가 또 돼버렸어요. 몇십 년 사이. 저는 대신동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리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지를 복지센터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흥동 쪽에 하나 하든가요. 용흥동 모갈산 쪽에 해도 돼요. 모갈산 쪽에. 모갈산 분지에서 하나는 분지에서 그래 해도 돼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 용동에 계시는 중앙동에 계신 분이 걸어서 가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접근도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확충뿐만 아니라 접근도를 고쳐주고 개선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럽니다. 노인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입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 안 받쳐주면 뭐 천하의 요소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에게는요, 소득입니다. 소득. 건강해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야,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가서 야야 뭐 갑수나 오늘 밥 한 그릇 먹자 이래 돼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약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직업 훈련 기관을 제가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거입니다. 주거. 밥 먹고 뭐 건강에 뭐합니까? 사는 게 희한한데. 예? 그래서 노인 전문 실버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희 노인 대책의 공약 사항입니다. 아마도 이것도 충분히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님, 형님 오늘 제 얘기 듣고 밖에 가서 확산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 기억 못하더라도 오선원 후보한테 갔더니 그 얘기 하대? 그중에 하나만 기억하지 뭔지 몰라요. 하나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딱 남았네요. 한 달 후에는 기필코 제가 승리를 해서 제가 꿈꾸던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전문가가 꿈꾸는 포항시장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